대표님 책임론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입장 있으신가요?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당대표가 언제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당대표가 권한을 가진 만큼 내부 논의를 충분히 했든 안 했든 충분히 다 논의하고 하는 일입니다만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대표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 혁신 자체가 출발부터 지금 이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쉽게 출발이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빨리 그 진퇴를 결정해서 물러나도록 하는 것이 당을 본인도 그렇고 당을 위해서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승전 이재명 책임론, 기승전 이재명 사퇴론도 그렇게 적절한 대안은 아니다. 이상민 의원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혁신위원장 후보를 복수로 많이 추천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던 이래경 이사장의 사퇴에 대한 후폭풍이 민주당 내에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그간 침묵을 지키던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은 이 얘기부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유미 부위원장. 네. 자,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 입장을 봤는데 결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대표가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그러면 어떤 책임을 질 거냐 했더니 묵묵부답이었어요. 왜 아무 말도 없었을까요? 일단 무한 책임을 진다라고 하니까 뭔가 직을 걸지 않겠냐라는 해석을 나올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 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무한 책임을 당대표로서 이번 인선과 관련해서 진다는 건 당연하지만 이 혁신위의 구성과 또 이 혁신위원장을 정말 민주당의 얼굴로 내세울 수 있는 그리고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는 인물로 내세우는 게 지금 당대표로서 당면한 과제이자 책임지는 자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인선과 관련해서도 이 의총에서 혁신위 구성을 의결했고 그 부분 과 관련해서 상당히 지체가 되면서 성급하게 별다른 수계 없이 여기까지 온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번 실수를 복귀하면서 책임 있는 대안을 내세우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내세울 어떤 대안이자 과제이지 직에서 내려오는 건 오히려 무책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해찬 최고위원이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물러나는 거 말고 무슨 책임이 있는지 잘 그거밖에 없나요?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이래경 이사장, 이 혁신위원장의 임명과 관련된 혼선 논란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정도 선구안이면 이런 판단력이면 이 거대 제1야당을 이끌어가기에는 이제 한계에 직면한 거 아닌가 하는 목소리들이 당 내에서도 불거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제일 두려운 게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나는 게 책임지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네. 한국 정치나 건강한 제1야당을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버티고 있는 한 좀 상식 있는 분이 혁신위원장으로 오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고요. 누가 오건 간에 이재명 대표의 그림자에서 무슨 혁신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당원의 권리만 대폭 늘리는 걸 혁신이랍시고 내놓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기 때문에 네. 지금 가장 정확한 처방은 이재명 대표 사퇴 후 비대위 전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 논란 다시 한번 조금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3일 전입니다. 지난 4일 오후 6시에 민주당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요. 혁신위원장의 이래경 이사장을 모시고 오겠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5일 오전 9시 35분 혁신위원장의 이래경 이사장이 임명됐다고 인선을 발표합니다. 그로부터 9시간 뒤 이 9시간 사이에 이래경 이사장이 이전에 썼던 SNS 글들이 막 논란이 됐고요. 그로부터 9시간 후 6시 55분 이래경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지숙 기자. 자, 그러면 이 이래경 이사장을 추천한 인물은 누굴까? 자, 이재명 대표는 누구에게 추천을 받아서 최고위원들에게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얘기 나오는 게 송갑석 최고위원이 함세웅 신부에게 추천을 받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인연이 좀 있을까요? 네, 함세웅 신부 일단 야권의 제야 원로입니다. 일단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고 2019년도에는 이 이래경 이사장과 함께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요. 이재명 대표 이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윤석열 정권의 이른바 표적 수사다 이렇게 직접 주장하기도 한 종교인인데요. 네. 이 함 신부 측은 이 이사장
추천 경위를 묻는 한 언론사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사실 이래경 이사장의 추천 경위 현재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추천을 했다. 네. 뭐 일각에서는 또 이해찬 전 대표가 추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조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송갑석 최고위원은 그날 회의에서 이 이해찬의 이자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자, 김지진 변호사. 이해찬의 이자도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이해찬 전 대표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와요. 그럼 이해찬 전 대표는 어떤 인연이 좀 있을까요? 네, 그 이래경 이사장하고 이제 살펴보니까 학연이 있는 걸로 조금 드러나고 학연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이래경 이사장이 54년생이고 이해찬 이제 전 대표가 52년생인데 이제 용산고등학교 이제 동문으로 알려져 있고 네. 또 이제 고등학교에 학연이 있는 거고 또 이제 같은 서울대학교 졸업한 동문이고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동문인 걸로 그래서 학연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고 또 뭐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관계는 또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과거에도 뭐 이해찬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대북 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네. 또 민주당 내에서 평화 코드를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이제 각고의 노력을 하던 시기에 이해찬 대표한테 굉장히 구애를 많이 했고요. 그 당시 이제 대선 과정에서도 사실상 이해찬 대표를 지지하던 이때 일정 광장이라는 그런 조직이 있었는데 그게 네. 결국에는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선 지지 조직으로 그대로 좀 넘어가기도 했고 더군다나 또 이해찬 대표의 측근이었던 이화영 전 의원이 경기도 부지사로 가는 과정에서도 어떤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연관관계가 계속해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볼 때는 아무래도 이해찬 대표가 이래경 이사장을 추천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함세웅 신부일지 이해찬 전 대표일지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는 원로에게 추천을 받아서 선임 발표 전날에 최고위원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있었던 최고위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날 일요일 저녁에 비공개로 최고위원들이 간담회 자리를 가졌고요. 예. 그 자리에서 혁신위원장으로 이제 이래경으로 한다 이 말을 최고위원들이 전부 다 처음 들었고 장고 끝에 악수 뭐 이렇게 흔히 쓰는 말인데 네. 그것의 전형적인 이해가 드러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전에 공유하고 상의는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당의 혁신, 쇄신의 적임자가 누구냐만 봤지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먼지털이식으로 검증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분이 그렇다 해서 어떤 비리를 저지르거나 이 잘못된 의견을 제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편안한 발언이라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의원님? 뭐 개인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 어쨌든 최고위원들, 다른 최고위원들까지 얘기를 종합해 보면 어쨌든 그 전날에 선임 발표 전날에 비공개 최고위원을 하기 전까지는 최고위원들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제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당 지도부와 협의 없이 외부에서만 협의를 한 뒤에 통보를 했다. 이건 어떻게 좀 보세요? 근데 뭐 하루 전에 알려줄 수는 있다고 봐요. 이런 가능하세요? 실무를 막 미주알 고주알 시작 단계부터 최고위원들과 공유하진 않을 거거든요. 다만 이 최고위원들이 하루 전이라도 네. 이래경 이사장이 어떤 인물이고 어떤 발언을 해왔는지 알 수 있게 그 부침 자료라고 하죠. 네. 그 검증 자료를 좀 상세하게 제공을 했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좋은 인물이다라고만 퉁쳐버리니까 누군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발표를 하게 되고 결국 이 SNS가 다 드러나게 되면서 이거 근데 검증하고 추리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네네. SNS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 난리가 나게 된 거니까요. 저는 뭐 하루라는 시간이 좀 아쉬울 수는 있어도 그 절차보다는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주도해서 검증을 했을 텐데 검증 과정에서의 총체적 부실, 그 무능 그런 부분이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송갑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태가 벌어지고 조금 반성해야 된다라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데 네. 친명계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게 잘못된 의견이 아니다. 개인의 의견이다 라면서 여전히 이래경 혁신위원장을 감싸고 있잖아요. 네. 물러났습니다만 네. 이게 결국 이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친명계의 어떤 집단 이기주의 그 행태의 끝판왕을 장경태 최고위원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최소한 국민들에게 회초리를 맞고 네. 하루 만에 이 퇴임시킨 인사라면 사실상의 경질이죠. 네.
거기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건 간에 최고 지도부는 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자숙하는 모습 보여야 되는데요. 네. 이게 뭐가 잘못이냐? 개인 의견이다. 마치 이걸 검증한 언론과 국민들이 먼지털을 해서 잘못이다라는 투로 말하는 장경태 최고위원도 이래경 혁신위원장 손잡고 같이 물러나는 게 민주당이 건강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현미 위원장.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 사전에 미리 자 이러이러한 분이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요즘에 검증이 중요하니까 한번 다 같이 좀 여기저기 좀 알아봅시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하루 전날까지 비밀에 붙인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땐 비밀에 붙였다라기보다는요. 네. 이게 최고위와 같이 논의하는 과정은 최소한 부족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시민사회계로부터 추천을 받았다는 거고 지금 문제가 되는 발언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안함이나 뭐 코로나와 관련해서 어떤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인식을 SNS 글에 올렸다는 점은 문제인데 네. 이 이래경이라는 분이 살아온 삶의 궤적이란 게 또 있기도 합니다. 민주화에 평생 헌신한 부분이 있고요. 기업인으로서도 상당히 성공을 거뒀습니다. 한 40억 원 정도를 기업에서 물러나면서 다 주식 같은 걸 전환을 했는데 세금을 뺀 나머지는 출연해서 재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회에 환원했던 거죠.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당의 혁신위원으로 위원장으로 모실만 하다. 라고 생각했지만 SNS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제대로 검증이 못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사후적으로 불거져서 본인이 스스로 이 직을 수행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 것이지 이 부분이 뭐 비밀에 붙였다, 일방적인 통보였다 이렇게만 폄훼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제 검증 부분은 사후라고 이제 치자고요.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추천을 받았을 때는 이래경 이사장이 SNS에 어떤 글을 올렸는지는 모르는 상태였어요. 네. 그렇다면 자 추천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람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재명 그렇죠. 대표도 본인 주장이 센 걸로 알려지고 네. 있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이래경 이사장에게 무엇을 바랬을까? 무엇을 바라고 혁신위원장직을 하기를 바랬을까? 일단 본인이 여러 차례 고산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민주당과의 연결고리는 이른바 김근태계로 분류가 되는 분입니다. 네. 오랜 세월 후원을 하기도 했고 네. 이른바 민평연계로 해서 민주당의 일정 정도의 지분이 있는 아주 다수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민주당 내 세력이 미비하고 당내 주류라고 할 수 없었던 이 이재명 대표가 이 민평연과의 어떤 연결고리도 가져가면서 새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또 기업인이란 이미지도 있었고 해서 이 부분을 좀 종합하고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하다가 나머지를 좀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지수 기자. 그나저나 이래경 이사장이 오늘 기자들한테 입장문을 냈다면서요? 네, 이래경 이사장 이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안 했어요? 네, 본인의 그런 자폭 관련된 표현은 조금 지나쳤다라고 하기는 했지만요. 네. 원인 불명의 일임은 지금도 입장이 바뀐 게 없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장희찬 최고위원, 이 이래경 이사장이 마녀 사냥식 프레임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자, 선임되고 이래경 이사장으로 선임 발표가 나고 9시간 만에 사의를 했어요. 그럼 그 9시간이 보시기에는 마녀 사냥식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이 부적절한 인사를 선임한 것으로 인해서 10년 넘은 사건에 대해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천안함 생존 장병들과 그 유가족들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큰 사단이 벌어졌음에도 아직까지 본인의 천안함 관련된 망언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보다 더 극단적이고 더 이 왼쪽으로 치우친 인사를 이재명 대표가 선임한 것에 대해서 단순히 이래경 이사장 거취 정리했다고 끝날 일인가.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하루라도 빨리 최원일 함장과 천안함 생존 장병들, 유가족들 찾아가서 면담을 통해서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해야 한다. 틈만 나면, 잊을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요. 민주당 내부에 천안함 비하의 DNA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도 과거 트위터에 천안함 음모론을 직접 올려놓았었고요. 뭐 조상호 변호사, 이경전 부대변인, 권칠승 수석대변인, 이래경 혁신위원장 잊을만 하면 다시 나타나서 천안함을 비하하고 그분들 가슴에 대못을 박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재명 대표가 직접 끊지 않는 한 민주당이 천안함에 대해서 또 대북 안보관에 대해서 과연 이 국가의 공인 발표를 속으로 진심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유미 부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민지수 기자 설명 들어보면 어쨌든 기자들한테 보낸 입장문에는 뭐 사과는 없었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문들 쭉 보면
어쨌든 논란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주장을 굽힐 생각은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임명되고 9시간 만에 사임했던 건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뭐 물론 본인의 의사도 있었겠지만 당 지도부나 이 대표의 권고도 혹시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그리고 사임하고 물러나는 과정 중에 이재명 대표와의 소통이 전혀 없다고 보는 것도 좀 이례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 사과를 하고 본인이 직에서 내려왔을 땐 왜 직에서 내려왔는지 그 중심을 정확하게 짚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SNS에 올린 글들은 과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천안함이 폭침에 의한 것이 아니다. 자폭이었다라는 표현. 이 부분 공식 입장과도 다릅니다. 정부의 입장과도 다르고요. 코로나가 미국이 발원지라는 것도 상식에는 상당히 반합니다. 팩트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내 발언이 잘못됐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 공직을 수행하기에는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이 되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과거의 발언으로 인해서 자리에 물러난다라고 하는 게 맞았던 겁니다. 당의 부담도 되지 않고요. 그런데 모치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한다면 사실 직에서 내려오는 의미도 퇴색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어쨌든 혁신을 한다고 했다가 되려 지금 여러 가지 아침부터 어제부터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되려 개파 간의 갈등만 더 고조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내일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하거든요. 네. 자, 이 의원총회 분위기 어떨 거라고 대충 짐작하시지 않으세요? 말씀 주신 것처럼 혁신이 무용론이 지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뭔가 당내 혁신, 공천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입지가 있느냐 사실 부족하죠. 왜냐하면 네. 공천룰은 이미 전당원 투표 등을 통해 가지고 개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정치 개혁을 더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물음표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인선부터 난항을 겪기 때문에 내일 의원총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한 의견이 상당히 많이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 혁신위를 발족시키겠다는 것 자체는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철회하거나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정치권 영역 내의 인사로 그래야 또 검증이 이미 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현직 의원들이나 전현직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방향선회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단지 혁신이 얘기만 나올까요? 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표의 어떤 거취와 관련해서는 의원총회에서 거론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혁신위를 출범하고 그 혁신위를 순항하도록 할 수 있는 인물은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있고 지금 대안으로 물색되는 여러 가지 대안 카드들이 지금 정치 스케줄이 상당히 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유효한 카드라고 볼 수 있을지 당장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더라도 정치적 입지가 활짝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상당히 미지수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거취 자체에 대한 비토는 큰 목소리로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내일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과연 어떤 얘기들이 본물을 이룰지 이 부분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 짚어볼게요, 김지진 변호사. 그러면 민주당은 이제 혁신이 어떻게 한답니까? 네, 뭐 들리는 얘기는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원점 좀, 재검토. 살펴본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 이제 정치인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제 우상호 의원 또 그리고 박성준 대변인 그리고 지역구를 이제 최근에 서초로 옮겼죠. 또 홍익표 의원 그리고 전현희 권익위원장까지 이런 여러 하마평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전에 장 변호사님 말씀해 준 것처럼 이제 각자의 어떤 정치 스케줄도 있어서 네. 조금 고사하고 있거나 좀 물리적으로 어렵거나 한 상황인 것 같고 근데 문제는 하마평에 누가 오르냐 이것보다는 뭐 비명계 이제 한 의원이 한 얘기도 있지만 제발 이번 인선을 하게 된다면 혁신을 하게 된다면 정말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인선을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혁신위원장으로 이제 선출된 그 이래경 이사장에 대해서 좀 보면 그 기존에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발언들 굉장히 비상식적 누가 봐도 지금 납득하기 어려운 민주당 쪽에서도 그거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SNS나 이런 사이버상의 악플러? 소위 뭐 MZ들이 말하는 방구석 여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분을 강호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발언하는 것 자체고 뭐 어쩔 수 없죠. 본인이 어떤 직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현재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는지 이 과정에 있어서는 민주당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뭐 이재명 대표의 사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훨씬 좋을 거고 앞으로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잘 나온 얘기지만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사인이었을 때와 공인이었을 때의 이 발언의 무게감, 발언의 질은 다를 것이다라는 얘기였고요.